한여름 무더위에 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 그 옛날 장모가 백년 손님 사위를 위해 잡아주었다는 씨암탉에서 유래된 특별한 보양식. 나이 들어 육질이 질길 거란 선입견을 깨고 쫄깃하면서도 맛있게 매운 음식으로 거듭난 폐게닭 요리다. 더불어 10가지 약초를 넣고 달인 육수에 오리고기를 삶아 영양으로 다부지게 채운 약초 오리 백숙과 미꾸라지를 통으로 갈아 진하게 우린 국물을 자랑하는 추어죽 칼국수까지 아는 사람들만 찾아 먹는다는 평택의 특색 있는 보신 요리들을 만나본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경기 서남부의 평택시. 윤택한 땅 덕분에 쌀농사로만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지역 고유의 숨은 먹을거리가 있다. 어느 동네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치킨집. 하지만 평택에선 소문난 닭요리가 따로 있다. 여느 닭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지만 이곳에서 쓰는 닭은 그 이름부터 유별나다. 지금 폐게닭이라고 한 거를 많이 원래는 노게닭인데 알을 낳거든요. 알 낳은 다음에 이제 알이 하루에 하나씩 낳아야 양계업도 먹고 사는데 3일 하나씩 4일 하나씩 하면 이제 그 닭을 노게닭으로 해가지고 양계장에서 방출시키는 거죠. 이름 탓에 왠지 입맛 도는 음식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폐게닭. 하지만 맛도 영양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다는데 늙고 병든 닭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오해일 뿐. 태어난 지 2년이 지나 알 낳는 속도가 사나흘의 하나꼴로 더뎌진 닭일 뿐. 따지고 보면 엄연히 예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온 씨암탉이다. 평택 지역하고 안성 지역이 원래 양계업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 재개발 들어가고 뭐고 그게 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양계장에서 많이 그때는 서로들 인심 후했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는 그냥 양계장에서도 갖다 드시라고 준다고요. 이제 그런 닭들을 그럼 갖고 와서 이제 어머니가 요리해서 자식도 몇 개 살린다고 이제 해보고다 보니까 맛이 괜찮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장사를 시작한 거죠. 어머니가 전수해준 폐게닭 요리의 노하우가 따로 있다는데 양념 배갖고 먹기가 좋아요. 토막낸 생닭을 바로 요리하지 않고 포를 뜨듯이 살을 발라 칼집을 낸다. 다 피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예, 질겨가지고 피고 하다 보면 또 토로 되니까 속 안에 양념이 안 배니까 다 이렇게 갈라져고 또 양념이 배게끔 해주고 손님들 드시기 좋게끔. 이 가슴살 같은 경우는 그냥 내비두면 동그랗게 뭉쳐서 되게 뻑뻑하다고요. 다 이렇게 칼질 해주면 이제 속에 들어가서 양념 빼가지고 먹기 편하게 만드는. 일반 닭에 비해 육질이 질긴 편에 속하는 노게. 하지만 요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을 들이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데 고기를 다지듯 칼집을 내면 촉촉한 육질이 살아나고 맛있는 양념은 깊숙이 배어든다. 알맞게 손질한 닭은 은근한 불에 1시간 이상 끓여야 제맛을 낼 수 있다는데 이 역시 어머니의 방식 그대로다. 다른 데서는 이걸 압력솥에 넣고 몇 마리를 한꺼번에 압력솥에 봐요. 근데 저희는 저희 시어머니부터 이렇게 끓여왔기 때문에 또 이 맛하고 그 압력솥에 끓인 맛이 틀리거든요. 계속 이 방식대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닭을 삶는 동안 행여 살이 눌러붙거나 타지 않도록
불의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한다.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겠네요. 예,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아주 여름에는 땀띠 날 정도로 더워도 아주 힘들어요. 닭이 한 소끔 끓고 나면 먼저 소금과 고춧가루 등을 풀어넣고 밑간을 한다. 두툼한 살 속에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하는 또 하나의 노하우다. 이때 껍질을 벗긴 감자를 통으로 넣는 것도 필수. 닭 비린내를 잡는 천연의 재료가 통감자인 셈이다. 밑간을 한 후 감자까지 넣고 나면 다시 한번 뚜껑을 닫은 채로 끓여야 제맛. 센 불과 약불을 알맞게 조절하며 20분 정도 더 졸인다. 닭이 푹 삶아지기 시작하면 미리 썰어둔 야채를 넣은 다음 다시 한번 양념을 하는데 고추장 없이 고춧가루만 넣어서 매콤하게 볶아낸다. 지금 제가 보기에 닭볶음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차이점이 있나요? 닭볶음탕하고 특별히 이제 고추장 안 들어가는 거, 화학조미료 없는 거, 그다음에 국물이 없는 거. 그래야 더 깔끔해. 한번 나중에 드셔보면. 국물이 많고 감자가 많이 들어가는 닭볶음탕과 달리 닭고기 위주로 손질해 양념을 자작하게 졸여내는 회게닭 요리. 적당히 매콤달콤한 양념은 기본. 닭살 특유의 퍽퍽함 없이 촉촉하고 쫄깃하게 씹히는 맛을 살리는 것이 이 요리의 매력이다. 이거 진짜 화롯불에다 끓이면 그때는 2시간, 3시간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도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옛날에 비해는 지금 많이 연해진 건데 옛날에는 엄청 질겼어요. 근데 지금도 오시는 분들 중에 질기게 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시면 그 취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해드려요. 간판도 없는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맛 하나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어엿한 평택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은 회게닭 요리. 유독 오랜 단골 손님이 많은 이곳은 어머니의 손맛을 40년 동안 지켜왔다. 남들은 질긴 줄 알고 잘 쓰지 않던 노개지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고유의 맛을 찾아낸 것이 경쟁력. 상대적으로 값이 싼 닭으로 맛과 영양 둘 다 놓치지 않은 특별한 보양식이다.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예, 고기 갖다 놓고 손으로 원래 뜯어야 제맛인데 요즘은 손으로 별로 안 뜯잖아요. 손에 묻으니까. 그러니까 가위 갖다 이렇게 먹기 좋게끔 이거 잘라놓으면 좋아요. 잘라서 우리 또 집에서 직접 담은 김치가 있거든요. 김치하고 보쌈식하고 똑같죠. 김치에 싸서 드시면 맛있어요. 더.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아주 질기지는 않고 쫄깃쫄깃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퍽퍽살도 다른 육개닭은 좀 퍽퍽하잖아요. 근데 이 회게닭은 그렇게 퍽퍽한 맛은 없어요. 싸가지고. 흐물거리고 퍽퍽한 보통 닭과 달리 질긴 듯 쫄깃한 살점을 뜯어먹는 맛이 회게닭을 먹는 진정한 묘미. 여기에 담백하고 시원한 맛에 백김치를 싸서 먹으면 이제껏 맛볼 수 없던 닭고기 요리의 신세계가 열린다. 닭고기를 다 먹으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별미, 볶음밥이다. 남은 양념에 밥과 송송 썬 김치를 넣고 볶아
김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배불러도 수저를 놓을 수 없는 맛을 자랑. 속까지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 예, 손님이 정말 오랜만에 와서 오랜만이든 처음 오셔서 진짜 와서 먹었더니 진짜 맛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싹싹 긁어 드시고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뿌듯하죠. 매콤달콤한 양념의 필게닭 요리로 입맛을 살렸다면 이번엔 허한 속을 달래줄 보양식을 먹어볼 차례다. 평택 서정리역 부근에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는 한옥 한 채. 정감 있는 옛 풍경에 푹 빠져 감상에 젖어들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더불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아직도 장작불을 고집하는 주인장. 어떤 요리를 준비하는 걸까? 네, 사장님 지금 장작불 펴주시고 계신데 네. 뭐 하시려고 계십니까? 아, 약초 오리백숙이요. 약초 오리백숙을 만들기 위해서 약초를 지금 장작불에 끓이려고요. 닭과 함께 오리 농장이 많았던 평택에서는 고유의 백숙 요리를 뽐낸다는데 특히 10여 가지 약초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 영양식으로 손꼽힌다. 소고기는 사주면 먹고 돼지고기는 있으면 먹고 오리고기는 찾아다니며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맛과 영양을 인정받고 있는 오리고기.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해 영양 만점. 동의보감에도 오장육부를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라 기록돼 있다. 본격적으로 백숙 요리에 들어가는 주인장.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리 준비해둔 약재를 넣고 끓여 육수를 우려내는 것이다. 약재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 가지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한 5시간 이상을 끓여야 됩니다. 한방은 뭐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리하고 궁합이 맞은 약재를 이렇게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도약을 다리듯 장작불에 오래 끓여내는 육수. 약재의 왕이나 다름없는 인삼은 기본. 겨우사리부터 대추, 가시오가피까지 10여 가지의 약초를 넣고 5시간 정도 푹 고아낸다. 약재의 골수까지 영양분이 몽땅 빠져나온 듯 끓여지면 건더기는 따로 소쿠리에 건져내고 육수만 남겨둔다. 그 약초 그 물에다가요, 이제 오리를 넣어야 돼요. 오리를 넣어서 1시간을 끓여내야 돼요. 그게 이제 한방 약초 오리 백숙. 뽀얗게 우려진 육수에 미리 손질해둔 오리를 통째로 넣고 다시 푹 삶아내는 백숙 요리. 끓이면 끓일수록 오리에서 빠져나오는 육즙과 몸에 좋은 기름이 어우러져 별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고소하면서도 진한 육수로 거듭난다. 오리 한 마리에 꽉 찬 영양으로 차려진 정갈한 밥상. 한식의 품격이 그대로 묻어난다. 약재 육수와 오리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오리 한방백숙은
기운 빠지고 맥을 못 출 때 한 그릇 먹어주면 힘이 펄펄 솟는 건강한 보양식으로 으뜸. 기름지지 않아 살찔 염려가 없고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라 더욱 인기다. 오리에서 뭐 냄새도 나지 않고 또 일단 건강 보양 음식이다 보니까 많이들 드시고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고 다들 드시고 가시면서 저희 집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다들 마음에 드셔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네, 기뻐요. 좋은 재료와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음식은 그 자체로 약이 되기 마련. 가장 한국적인 맛의 매력이기도 하다. 닭과 오리에 버금가는 영양식이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면 요리도 있다. 평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국수집. 특별한 메뉴로 소문이 났다는데 국수밖에 팔지 않는 이곳의 주된 식재료는 힘의 원천으로 꼽히는 미꾸라지다. 저희는 어죽을 하는데 다른 잡어나 붕어, 메기 이런 걸 안 쓰고 순수하게 미꾸라지를 넣어서 가장 맛있는 맛을 내려고 미꾸라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로만 끓인 어죽을 육수로 국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집의 특징.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금으로 해감을 한다. 미꾸라지 뱃속에 든 찌꺼기도 제거하고 몸 표면에 묻어있는 미끄러운 점 성분까지 벗겨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먹어보니까 해보니까 가격이 비싼 대신에 가장 맛을 구수하게 만들어요. 미꾸라지 삶으면 해감만 잘 되면은 비린내가 날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구수한 냄새가 나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정말 구수한 냄새 나요. 누룽지 같은 그런 냄새, 향. 미꾸라지 몸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비린내가 나기 마련. 해감을 시켰어도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다시 한번 깨끗이 씻는 것이 맛을 내는 비결이다. 말끔해진 미꾸라지는 그대로 솥에 옮겨 담아 물을 붓고 1시간 넘게 푹 끓인다. 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뼈가 약간 물릴 정도까지는 푹 삶아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이제 잠기는 것보다 조금 더 넣어서 오랫동안 좀 삶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추어죽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갈아서 끓이는 음식이라 뼈를 발라내지 않는 만큼 오랜 시간 삶아 뼈가 연해지도록 한다. 몸통이 절로 바스라질 만큼 푹 삶아진 미꾸라지는 따로 고기만 건져낸 후 믹서기에 넣고 갈아낸다. 어죽은 좀 부드럽고 영양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 넘김도 좋아야 되는데 뼈가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른 미꾸라지를 써버리면은 그 육질을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뼈가 좀 크다 보니까 뼈가 좀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갈아낸 뒤엔 고춧가루와 들깨가루를 풀어 양념을 한 다음 걸쭉하게 끓여낸다. 그 위에 깻잎을 고명으로 올리면 준비 끝. 바로 면을 삶아 함께 말아내면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추어죽 칼국수가 탄생된다. 저희가 어죽을 잘 모르다가 하려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를 돌아다녔어요. 이제 장사하다가 중간에도 어디 괜찮다 이러면은 다니면서 각자 한 집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내고 또 포인트를 찾았다 해서 그 맛을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맛의 맛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지금은 질렸어요. 미꾸라지의 맛과 영양이 통째로 들어간 추어죽 칼국수. 면 요리지만 그 어떤 보양식보다 넘치는 힘을 품고 있는 고급 별식이다. 추어죽 칼국수와 함께 여름에 먹기 좋은 국수 요리가 있다. 저희가 이제 콩국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서리태콩을 써요. 겉은 검고 안은 연두빛을 띠는 콩. 서리가 내린 다음 수확을 한다고 해 서리태라 불리는 콩이다. 삶다 보면 거품이 나오는데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잘 됐어요. 이제 꺼주세요. 이제 푹 삶은 콩을 건져 믹서기에 넣고 갈아낼 차례. 겉은 검은색이지만 껍질과 콩을 함께 갈면 속살 그대로 고운 연두빛을 띠는데, 여기에 국수를 삶아 넣고 계란과 토마토를 올린 후 검은 깨를 뿌리면 서리태 콩국수 완성. 한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별식 중 하나다. 재밌어요. 드시는 즐겁게 드시고 맛있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고 다음에 올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게요. 명함 주세요. 그런 말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을 간직한 서리태 콩국수. 자연의 재료 그대로 꾸미지 않은 담백한 식감이 지친 입맛을 달래주는 무공의 요리다. 면이지만 여느 요리에 비해 맛도 영양도 뒤지지 않는 어죽 칼국수와 서리태 콩국수. 오래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희가 메뉴가 딱 3가지예요. 단촐하게. 다른 데 보면은 메뉴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만 하는 이유가 메뉴가 많으면 냉장고에 재고는 항상 쌓여 있어요. 그 재고가 물건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면 가장 맛있을 때 손님한테 상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집 가서 한 번 갔는데 지난번 거하고 틀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면 메뉴 자체를 더 이상 들리진 않아요. 그래야지 맛있을 때 나오는 거고 손님은 먼 길 오셨을 때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요. 푹푹 찌는 무더위에 한풀 꺾인 입맛도 생기 있게 되찾아주는 평택표 여름 별미들. 찌암탉의 자부심을 품고 특유의 쫄깃함으로 승부하는 필게닭 요리와 맛과 영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오리 한방백숙, 그리고 영양 별식으로 먹기 좋은 추어죽 칼국수까지. 흔하지 않아서 더욱 빛을 발하는 평택의 기찬 보양식이 있어 올여름도 거뜬하지 않을까? 손님이 오셔서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꼭 콩국수를 다시 한번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면을 삶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20분 이상 지나가면 면이 불어서 맛이 없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못 삶아주겠다 그랬더니 병원은 면 삶을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취사할 곳이 없으니까 불어도 괜찮으니까 이걸 꼭 드시게 하고 싶다 해서 포장을 해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분이 오셨어요.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고맙다고. 그때 참 좋았어요.